안녕하세요. 특허법 실용실험법 기본 강의 진행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입문 강의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문 강의는 변리사스쿨 가시면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이나 특허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는 자세한 OT는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부분에서는 생략을 하고 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논산 조교 나왔는데 그게 요즘 조교들은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옛날 조교 때는 한 상병만 되면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네모반에서 누워서 하루 종일 테레비 보거나 소설책을 봤는데 요즘엔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JHJ그룹의 군인 수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때는 안 했고요. 제 소설을 볼 때 로맨스 소설 아니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책을 한번 봐봤는데, 거기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인간과 슈퍼컴퓨터의 체스 대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슈퍼컴퓨터가 지성으로서는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완벽한데 근데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은 강렬한 욕망,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잠재성이 있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성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행위가 명확해지고 정말 무서운 컴퓨터도 이길 수 있는 게 됩니다. 그 목적성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의 목적은 시험 문제를 풀자가 아니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 입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법과 판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례는 또 제외를 하고요.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입니다. 결국 시험장 가기 전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무턱대고 하면 입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책 읽는 것처럼 와닿질 않고 변리사라는 그 시험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좀 필요해요. 그렇다고 완벽한 이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또 박사 코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암기에 효과적일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이해를 하는 것이 본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저하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소통을 하면 됩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학원 측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변리사스쿨 같은 경우는 TV로 하기 때문에 화질이 괜찮은데, 여기는 좀 프로젝트여서 여러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수천 명의 온라인 분들께서 봉기가 일어날까 제가 염려가 돼갖고, 방금 우리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너가 책임져라, 선택해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선명하게 돼갖고 나온 다음에는 프로젝트로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필기를 할 겁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하건 필기를 하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당장은 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를 공감하고 소통만 하면 되는 거고, 칠판을 쓴다면 지우지 않을 겁니다. 입문 강의처럼.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거를 다 JHJ그룹이나 카톡방에다가 바로 드릴 거예요. PDF로 저장을 해서. 최대한의 이해를 간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입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입문 강의가 아니라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법을 외워야 됩니다. 시험을 맞게. 근데 그게 기본 강의만으로 외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기본 강의 끝나고 그냥 판례 가면 바로 가면 되는 거고, 기본 강의가 끝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외워야 될지 아직도 추상적이다면 반드시 조문특강을 오시는 거고, 조문특강은 시험에 적합하게 두 문자라고 해서 암기할 내용까지 따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법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것도 먼저 하고 갈까요? 사실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면서 공부 자세와 관련된 몇 가지 조언들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히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착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수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분들은 본능에 거슬리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가. 그래서 본능이 거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거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야 이겨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3, 4월 기본 강의하고 우리가 조문특강 중간이나 끝나갈 때쯤 우리가 6월부터 모의고사 할 겁니다. 6월부터 모의고사 할 때 점수가 초반에 잘 안 나와요. 아직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뚜렷한 동기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공부하던 분들은 거기서 많이 접습니다. 이거를 이겨내고 또 후반부로 갈수록 또 나태해지는 것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내가 이 시험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의식은 변리사에 대한 목적의식도 괜찮은데 우리가 변리사라는 직업이 뭐 드라마로 한번 요번에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많이 뽑지는 않아요. 200명밖에 뽑지는 않습니다. 취직은 잘 되지만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때문에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목적의식 갖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럴 때 만만하게 하는 게 외나무다리가 아니라 뭐야? 벼랑 끝 전술. 내가 이거 시험 만약에 요번에 못 붙으면은 그냥 난 떨어져서 죽는다. 그런 것도 되게 강렬한 목적의식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원동력이라고도 할 건데 철저하게 그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이걸 더 잡아야 되고 보통 집에서 누워서 다 자니까 실강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거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실강에 있으면 수업 중에는 도망가진 않습니다. 근데 다음 수업에 안 와요. 그거를 몸소 이제 몇 분 보시게 될 거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자세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입문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것은 절차 충치. 이거 잠깐만 또 개괄을 하자면 그 필기노트가 아직은 책으로 나오지 않아서 당분간은 프린트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칼라로 책으로 나올 겁니다. 특허법이라는 것은 특허권을 받기 위한 거라고 했었어요. 특허권에 관련된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입문 강의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권리고 특허 발명이라는 어디에 써 있는 단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실시에 대한 독점입니다. 실시라는 것은 만들거나 파는 걸 말하는 건데 독점은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돈을 벌게 하는 거고 그 대신 대가로서 공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되면 중복 연구가 막아지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개량을 하게 돼서 중국적으로 산업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특허법입니다. 이 특허권은 국가에서 주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주냐면은 내가 등록료라는 걸 납부하면 국가에다가 계속 그 무슨 유지를 내야 됩니다. 돈 꽤 많이 내야 됩니다. 돈을 주면은 여기서 설정 등록이라는 걸 해줘요. 부동산 등기부하고 비슷하게 특허 원부라고 있습니다. 특허 원부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주고 이런 특허 발명에 대해서 너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다를 잡아주고 부동산 등기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럼 그때부터 특허권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등록료라는 걸 내기 위해서는 그냥 국가에다 내는 건 아니고 특허청에다가 국가기관 중 하나입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여기 서울사무소는 바로 여기 옆에 있고요. 여기에 출원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입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허청에서 밟는 절차가 크게는 출원, 청구, 신청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권리를 달라는 건 출원 절차, 나머지 잡다한 것들을 청구 절차 아니면 신청 절차라고 합니다. 출원이라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그리고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 기술급 5급 공무원, 그거 기술고시 붙은 분들이 원래 가는 건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선진국이다 보니까 출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 5급 합격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특채들도 뽑고는 있어요. 박사님 특채나 변리사님 특채들. 그분들께서 심사를 해주시고 심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거저 결정. 특허권을 주지 않겠다 거절하는 결정. 문제가 없으면 특허 결정. 특허권을 주겠다는 특허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럼 기본 강의, 입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우리가 절차라고 하고 절차는 서면을 왔다 갔다로 합니다. 말로는 안 해요. 정확하게 이게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특허 결정은 특허 결정서를 보내줍니다. 그럼 내가 그걸 받은 날부터 오늘도 제가 출근을 했더니
우체국 등기 아저씨가 등기 받아가시고 당신 부재 중이니까 갔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 등기로 일반적으로 와요. 온라인도 많이 쓰는데 등기도 많이 와요. 그럼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허권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특허권은 국가가 주는 권리인데 그것은 국가기관 중 하나인 특허청에서 설정 등록을 해줘야 되고 특허청에서는 등록료를 받으면 설정 등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등록료를 언제 낼 수 있냐면 특허결정서를 받으면 낼 수가 있습니다. 특허결정은 심사가 돼야지만 나오는 거고 심사는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심사청구는 출원 절차를 밟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년의 관계를 한 달 동안 배우시게 될 거고 그중 절차 총칙이라는 것은 많이 등장하는 절차들 중에 공통된 규정.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앞에 생략되는데 특허청 절차하고 심판원 절차. 이거 다 인문 강의에서 해석기니까 지금 스피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고 그 중에 특허청이라는 곳이 있으며 이 특허청 안에 본국과 심판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본국 안에 심사국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심사 이런 거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주로 하는 업무라 그랬었죠. 지금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독촉 메일 좀 받다가 왔습니다. 당신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하면서 눈웃음 치고 왔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특허 무효 심판 같은 거. 특허권이 나왔어도 원래는 특허권자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나도 하고 싶다 할 때는 특허권 죽여버리면 돼요. 그게 특허 없애버리는 절차로서 무효 심판이라고 있어요. 이런 심판 절차를 담당하는 게 심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특허청에서의 이 라인을 특허청이라고 합니다. 얘도 특허청 소속이긴 하지만 이 라인 절차와 이 라인 절차에 공통된 규정을 하는 것이 절차 총칙. 공통된 규정의 메인 쟁점은 이거예요. 방식. 저것도 인문 강의에서 했었어요. 방식이라는 게 그 기관에 수천만, 수백만 명이 와갖고 어떤 걸 절차는 건 뭘 요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 떼주세요. 아니면 은행 가서 돈 주시오 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이고요.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면 주질 않고요. 방식과 실체를 거칩니다. 방식이라는 것은 누가 와서 1,000만 원 주시오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종이 쪽지에다가 숫자로 1,000만 원 쓰던가 누구는 종이 쪽지에 그 한글로 1,000만 원 쓰던가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면 은행에서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 놓습니다. 통일을 시켜 놓으면 처리가 원활하니까 이거를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써요.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통일된 규격이 있습니다. 그걸 방식 또는 형식이라고 해요. 그거에 공통된 점 배우는 게 파트 1이라고 합니다. 방식. 그 다음에 절차는 건 방식 플러스 이제 실체를 보는데 실체도 이거 인문 강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꽤 스피드하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도. 은행을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 서류는 똑바로 잘 써왔어요. 요즘에는 서류를 안 쓰고 아이패드로 거의 바로 쓰더라고요. 은행원 앞에서. 그거는 제대로 썼어. 거기 1,000만 원 주시오 했는데 은행원이 당신 통장에 1,000만 원이 없대. 이게 실체야. 서면 자체를 잘 썼는지가 방식이고 서면을 잘 썼으면 거기서는 절차를 편하게 해요. 그 원하는 대로 규고를 하면 그 딱딱딱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실체라 그래요. 민법적인 사항을 실체라 그랬었죠.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적을 실체라 그랬다 했잖아. 내가 은행한테 1,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권리라고 하거든요. 내가 권리가 있는지. 없으면 안 줘. 이게 실체. 지금은 방식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출원 절차는 출원 절차들에 대해서 방식 보고 실체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허를 줄까 말까. 일조 거절유가 있냐 없냐라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 인문 강의에서 얘기했었지만 파트 2에서 배우는 절차 총칙 끝나고 다음 단계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방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많습니다. 이것만 안 돼, 이것만 안 돼, 이것만 안 돼. 안 되는 것들 체크리스트 해갖고 안 되는 것들이 없으면 돼. 이런 구조 많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된다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된다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안 되는 대로 하면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해서 요구사항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체크리스트가 이게 있어. 이것도 입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0명 계시면 80명마다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뭐 2분만의 특성, 2분만의 특성, 2분만의 특성을 법적으로 다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지.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입법자들이 스펙트럼을 2개 아니면 3개, 보통은 2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일괄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갖고 이런 분류 한 2개 정도로 나눠놔요. 여기도 2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체크리스트인데 문제의 정도에 따라 2개로 좀 나눠놨습니다. 이게 용만 좀 알아두세요. 반려, 그 다음에 무효.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입문 강의에서. 언어는 동음유효어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도 무효란 단어가 여기 나오고 또 여기도 나왔는데 이 둘이 엄청나게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거 처음에 좀 조심을 하세요.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유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있으면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방식에서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요구사항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것들의 메인된 공통 규정을 배우는 게 이제 앞으로 절차 총칙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잠깐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게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얘가 거꾸로 해놨는데 죄송한데 이거 거꾸로 이렇게 보여 순서가 제일 앞에가 제일 뒤입니다. 이 거꾸로 됐어. 왼손잡인가? 죄송해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온라인 분들은 제대로 돼 있을 겁니다. 페이지가. 담배 소리? 뭐라고? 아, 마이크 할까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가야 돼요. 지금 첫 화면이 그 파트 1, 2, 3, 4, 5, 6, 7, 8에 대한 개괄화면 여기입니다. 이거 입문 강의에서 했었으니까 구두로만 해보겠습니다. 입문 강의에서 했죠? 네, 해보세요. 맞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허권이란 거와 관련된 게 특허법이고요. 이 특허권은 국가에서 줍니다. 국가기관 중 하나인 특허청에서 설정 등록이란 걸 하면 주는데 이 설정 등록은 등록료 중에서도 특허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걸 납부하면 주는 거고 특허료는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 중 한 군데에서 특허 결정이라는 걸 받아야지만 낼 수가 있고요. 이 특허 결정서에 국가 특허청 그 납부 계좌랑 납부할 금액이 써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대로 내야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특허 결정은 심사를 받아야지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심사는 심사 청구라는 절차 그리고 출원 절차라는 걸 밟아야 됩니다.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게 절차 총칙.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은 조금 스캔이 흐릿하게 됐는데 나중에 책으로 나온 거는 선명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칼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잘 보일 겁니다. 절차 총칙 배우게 되고 절차 총칙이라는 것은 특허청 절차와 저기 특허권 이후에 특허 무효 심판이라고 있죠. 이런 심판 절차에서 공통되는 규정 배우고 두 번째가 심사할 때 보는 체크리스트 거절 이유. 이게 특허권을 줄까 말까의 실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거기 절차 총칙 밑에 출원 플러스 사이드 절차라고 해서 특허청 절차에서 구체적인 절차들, 총칙 이외에 개별적으로 특징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네 번째가 심사관님이 심사하는 과정, 여기까지가 한 달 코스. 이렇게 하면 특허권 받는 데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습 변리사 되시면은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 1, 2년, 많게는 뭐 한 3년 이상 합니다. 하고 그 다음 파트 5부터 가는 거 있죠. 파트 5부터가 특허권과 관련된 뭐 계약을 맺어주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심판소송하거나 이런 것들은 막 5, 6년 차 정도 이상 돼야
이제 맡을 수도 있고 못 맡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런 건 건수가 적어서 또 아예 빵건인 사무실도 많거든요. 대부분은 파트 1, 2, 3, 4 절차를 많이 합니다. 변리사님들이. 파트 5 가면 첫 번째가 특허권에 대해서 내용을 민법처럼 비슷하게 배우게 되고요. 실체적 내용.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특허권이라는 것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건데 남이 실시하고 있어요. 이걸 내 특허권이 침해됐다라고 합니다. 내가 요구할 사항을 안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침해가 됐을 때에는 또 요구할 사항을 더 만들어줬어요. 이게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이라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파트 6.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요구를 안 받아주면은 국가 공권력 투입을 시킵니다. 국가 공권력 투입을 시키려면은 사법 절차를 밟아야 돼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 등의 분쟁 절차, 이런 게 파트 7.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 달, 마지막 한 달 코스. 그리고 보강 한 번 해서 앞에 와서 그냥 출원이 아니라 국제단계적으로 출원하는 거예요. UN 소속기관 중 하나의 와이포를 상대로 하는 거. PCT 출원이라고 있습니다. 국제 출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 개괄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내용들도 인문 강의에서 다 했어요. 국가기관 중 하나인 산자부에 특허청이 있고요. 거기 본국하고 소속기관 나눠놨죠. 이 내용은 그 옆에도 해놓은 건데 특허법이라는 건 절차법과 실체법이 다 있습니다. 실체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관련된 거고요. 권리라는 것은 내가 뭘 요구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법이라는 것은 서면을 어떻게 쓰고 서면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약속을 매겨놓은 거예요.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셔라. 그 다음에 절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라는 건 그 기관의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만들어 놓은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좋다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배워야 된다. 특허청 절차를 배우면 특허청 절차도 출원 절차고 심판 절차가 다르고 하나는 특허청, 하나는 심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법원 절차가 또 달라요. 법원도 민사법원 절차, 형사법원, 행정법원 절차, 특허법원 절차, 형사법원 절차가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방대한 양들을 마인드를 전혀 바꿔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건 모르고 접근하면은 늪에 빠지기 때문에 미리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밑에는 이제 분쟁 절차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특허권자와 제3자가 있을 때 각자 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할 거고요. 이 예시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등장해서 저마다 또 절차가 달라서 조금 저마다 다른 내용을 많이 공부하게 될 거다. 미리 알고 계셔라. 로 접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법학이 논리학이다 보니까 연결을 시키는 행위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그렇게 썰을 풀어드릴 거고. 연결을 하면 오늘 A라는 수업을 해. A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연결고리들을 제가 막 얘기를 해드려요. 공식 풀이 해드리고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유도해드리고 증명해드리고 그러면 내일 B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A 때 배웠던 증명 과정을 B에 대입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기 첫 하나는. 왜냐하면 A라는 증명 과정과 B의 증명 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A에서는 A의 증명 과정만으로 익숙하게 하고 A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B는 다른 증명 과정으로 가야 된다를 어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사소하지만 정말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 문구 중에 하나인데 아주 옛날에 삼성 파브 광고 말이죠. 광고 문구예요. 조그만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이게 딸랑 한 장에 인문 강의에서 하고 지금 기본 강의에서 한 20분 정도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건 내가 할 길이 아니다 하면서 버려버릴지를 결정 지을 정도의 대단한 얘기였었습니다. 마인드 달리해야 돼. 안 그러면 혼선이 옵니다. 적용하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첫 화면은 그런 거였어요. 뭐 계속해서 제가 목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필기 화면의 목적성은 그런 거였고. 두 번째 페이지는 파트 1 절차 충축에서 공부할 전체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복습하시면서 오늘 수업 내용이 대충 뭔가 공감은 됐는데 머릿속에 남질 않아. 할 때마다 이 전체적인 결과를 보세요. 아, 이거 배웠었구나. 그럴 때 도움이 좀 됩니다. 전체적인 개괄은 나중에 좀 해드리고 이걸 제가 하려다가 이게 저도 필기자료 첫 화면인 줄 알고 하려다가 맨 마지막 화면이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절차 총칙 중에서 첫 번째 당사자 본인 능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얘를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입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은행 가서 원하는 대로 그 아이패드에다가 내가 써주질 않으면 다시 쓰세요. 막 이럽니다. 그게 이제 빠꾸 놓는 거예요. 방식 틀리셨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다시 쓰세요.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서나 동사무소 가면 아직 그 종이 쓰는 거 있는데 종이 좀 잘못 쓰면 다시 쓰세요. 다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방식을 보는 거예요. 특허청은 조금 뭐라고 할까? 은행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보다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다시 써오세요를 체계적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를 경중을 나눠서 반려사유하고 절차 무효사유로 나눠놨는데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여튼 지금은 법원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절차 총칙은 특허청과 심판원의 공통이지 법원까지 공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입문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기선 심판원이라고 써놓고 했는데 어디서는 또 특허 심판원이라고 써놓고 하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 이런 건 네이밍처럼 물리적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차는 이 국가기관에 뭘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 국가기관에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수습별리서부터 많이 하는 게 누군가의 특허권 만들어주는 거, 뭐 출원 절차하는 거 많이 하게 될 거고 이 국가기관에다 많이 하는 건 제가 많이 하는 거 남의 특허권 좀 없애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 특허 무효심판 요구할 때 하는 게 절차입니다. 절차라는 것은 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이거 제가 만든 공식인데 절차라는 것을 밟는다, 절차를 수속한다,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요구되는 서면 제출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가 특허청 가서 특허청이 원하는 서면 제출하면서 돈 주고 심판원 가서 심판을 원하는 서면 제출하면서 돈 주고 돈 준다는 것은 이 서면에서 방식과 실체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배득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행 가면 1,000만 원 주시고 했을 때 당신은 뭐 VIP니까 공짜로 해드릴게요. 아니면 당신은 저거 수수료 4,000원인데 그 카드 결제 계산하면 공짜인데 여기서 하시겠어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수수료예요. 사람이 일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증 하나 떼주시오 하면은 서면 써갖고 이렇게 이거 1,000원입니다 받잖아. 그게 수수료야. 거기서 일하신 거에 대한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 이 서면을 제출을 하면 제가 그림은 여기 좀 절차를 밟는 자 밑에 그냥 위는 국가기관 쪽으로 보통 그릴 겁니다. 서면을 제출하면 그걸 일단 받습니다. 이걸 접수한다라 그래. 접수한 다음에 그 이후 방식에 대해서 똑바로 됐는지를 검열을 하세요. 그것도 방식 심사라고도 하기도 해. 근데 요 심사하고 좀 달라. 이건 실체 심사, 이건 방식 심사. 같은 심사라는 단어를 심사라는 게 뭔가 보는 거거든요. 방식에 대해서 봅니다. 했을 때 반려사유가 있으면은 이 서류를 빠꾸시켜버려요. 다시 가져가시오. 그런 절차란 건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시 가져가라는 것은 절차가 시작도 안 된 거야. 나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려. 그만큼 사유가 아주 좀 센 하자가 있어갖고 가져가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려를 안 했다는 걸 수리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 그 중대한 하자는 없네.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어. 사유가 좀 경할 뿐이지만 그때 하는 게 무효예요. 수리한 다음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들여 절차는 진행이 된 겁니다. 절차는 진행됐지만 나중에 소멸시켜버리는 걸 무효라고 그래요. 이거는 서류도 안 받아서 절차가 시작도 안 된 것처럼 하는 거고요. 이건 절차는 시작됐지만 나중에 없애버립니다. 문제가 있어갖고. 반려 무효를 보는 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별로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스텝을 나눠놓은 것은 하자에 따라서 스펙트럼을 좀 나눠놓은 거고 이걸 일관되게 취급하면 억울한 사정이 있을까 봐 그렇다고 뭐 10개, 100개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건 또 너무 힘들어서 2개 정도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처음에 배울 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도 특허청에서 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얘나 얘에 위반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실체 가기도 전에 요구사항 안 준다는 소리예요. 이거 바꾸놓고 무효되면 요구사항 안 주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이거를 또 예를 들을게요. 처음에는 제가 익숙해지려고 예를 좀 많이 들 겁니다. 이걸 출원 절차로 해볼까요? 그럼 출원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면은 출원서입니다. 그때 요구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예요. 이것은 특허권을 주시오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출원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식을 봅니다. 만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출원서를 바꿔놓습니다. 그럼 출원 절차가 시작도 안 된 거고 당연히 특허권을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출원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자가 여전히 있다면 출원 절차를 무효를 시킵니다. 이건 서류를 바꿔놓는 거, 이건 서류는 다 받았고 절차를 없애버리는 거. 출원 절차 무효. 그럼 이렇게 돼도 특허권은 안 주는 거죠. 이게 지금 배우는 게 총칙 아닙니까? 그건 공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이 적용되는 걸 지금 배우는 거라고. 만약에 이걸 심사청구 절차로 가볼게요. 다른 절차잖아. 심사청구 절차는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서 특허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 심사를 받을 시점을 출원한테 선택할 수 있게 권한을 줬습니다. 이거 출원인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당장 할래? 천천히 할래? 나 이쯤 됐습니다. 이제 심사 좀 해주시오. 심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얘는 요구되는 서면이 심사청구서고 근데 나중에 출원서는 어떻게 쓸지 심사청구서는 어떻게 쓸지가 파트 3이에요.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여기에 관련된 수수료를 심사청구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사청구서를 접수를 하고요. 방식을 먼저 봅니다. 와, 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재택이 더 잘 돼 있어요. 원래도 재택이 잘 됐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이 결과가 나옵니다. 특허청에 요즘에 참 잘 돼 있는 게 결과를 카톡으로 보내줘요. 이게 대한민국이 카톡이 위대해졌더라고요. 뭐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카톡 때문에 제가 주식을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정말 위대해졌더라고요, 회사가. 그래서 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카톡이 날라오는데 일요일에도 날라오더라고. 얼마나 재택이 잘 돼 있으면 주말에도 일하신다는 거야. 코로나 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현장 출근할 때는. 요즘에는 자고 있는데 카톡 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반려됐습니다. 수리됐습니다. 이 카톡 날라와요, 요즘에. 이 문제 있으면 반려. 문제 없으면 수리고 수리됐으면 이게 치kal치칼 카톡 날라오더라고요, 요즘에. 수리가 됐어도 나중에 하자가 또 있으면 당연히 이 하자하고 이 하자는 사유가 달라요. 심사 청구 절차를 무효시켜서 심사를 안 해줍니다. 똑같아. 심판이면 심판 청구 절차를 밟는 거고 심판이 요구사항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할 건데 이 무효심판이라는 것은 특허권을 없애주시오를 요구하는 겁니다. 특허권 좀 없애시오. 국가 당신들이 저 사람한테 특허권 줬는데 그거 잘못된 거니까 국가 당신이 다시 특허권 회수하시오. 없애버리시오. 그걸 특허 무효심판 절차라고 하고 무효심판 절차는 심판청구서 플러스 심판청구를 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다음에 심판청구서 수리 반려할까 하고 심판청구 절차 무효할까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능력 먼저 보자고. 이 사유들 중에 하나예요. 이 능력이. 이걸 본인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또는 당사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있는데 인문 강의에서 조금 하긴 했었어요. 잠깐 저걸 얘기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본인이나 당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조문 특강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건데 비교 대상을 알면 습득이 쉽습니다. 비교 대상이 대리인입니다. 대신해 준 사람 대리인. 그게 아니라 직접 그걸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 그러니까 출원 절차를 밟는 사람, 그걸 본인. 심사 청구 절차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는 사람, 이걸 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권 주시오, 심사 청구해 주시오. 이것을 본인이라고 하는데 이 본인이 능력을 갖춰야지만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혼자 못해요.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약간 낌새가 올 텐데 능력을 특허법에 정해놨어. 그 능력을 갖췄냐 안 갖췄냐를 봐. 그게 이 체크리스트 보는 거야. 반려사유, 절차모사유 둘 중에 하나인데 안 갖췄으면은 혼자 못해. 그 혼자 했다 잘리는 거야. 같이 했다 오케이 되는 거고.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크게는 이런 게 있어요.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 절차 능력. 이런 건 나중에 상세하게 할게요. 일단은 뺍시다. 기본 강의에서는 최대한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잡다한 거 빼버리고. 그래서 소통되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해가 잘 남게. 그 다음에 잡다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독학을 하던가 아니면 뭐 문제풀이나 이런 거, 특히나 뭐 조문특강 가거나 거기서 보충으로 하지, 처음에 막 갖다 집어넣어갖고 흥미 잃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본서는 제가 오늘은 안 드렸는데 이렇게 배운 내용만큼만 일단 프린트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게,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읽어보게 해드릴 건데 거기에는 막 다른 능력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수업 시간에 안 한 것들은. 절차 능력이 뭐냐면 법에서 세 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당신들하고는 절차 못 밟겠다. 당신들 말고 대신 다른 사람 데려와라. 능력을 갖춘 사람 데려와라. 당신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한 명이 미성년자. 그 다음이 비법인. 그 다음이 제외자라고 있어요. 이거 미성년자는 뭐냐면 사실 얘가 조금 어색해. 원래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특허청하고 심판원이니까 특허청 심판원에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게 방식입니다. 막 잡다하게 하면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근데 저 3조는 거의 유일해. 그게 아니고 널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뭐 아인슈타인이야. 그래서 기가 막힌 거를 뭐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발명이야. 근데 얘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야. 근데 얘가 출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기가 막힌 발명의 특허권을 받으려고. 근데 얘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여갖고 뭐 우체국 아저씨건 친구건 집에 오면은 물총을 쏴요. 받질 않고. 그래서 이게 저 절차라는 건 서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류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편을 준다 그랬어요. 아니면 메일로 주는 건데 메일로 오면은 막 저기 저 막 갖다 버리고 우체국 아저씨 오시면은 막 욕을 해 막. 그래서 막 가라고. 그러면 절차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특허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서면을 제때제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은 얘가 오히려 특허권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정말로 대단한 발명을 했는데 미성숙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을 할 때에는 우체국 아저씨가 오면은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대단한 특허권을 놓칠까봐 널 도와주기 위해서 인격이 형성되신 부모님을 바탕으로 절차를 해라. 만든 게 3조야. 이걸 그래서 행위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사회 경험 부족. 우체국 아저씨가 오면 정중하게 받아야 되는데 물총 쏠까봐. 이게 3조입니다. 가끔 제가 이해를 위해서 덜 떨어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거거든요. 덜 떨어져 갖고 너는 혼자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꼭 법정 대리인하고 같이 해야 되고요.
법정 대리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보통 부모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친권자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법원에서 후견이라는 거를 정해주는데 그건 민법에서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출원서 쓸 때 이제 나올지 모르겠네. 여기다 할까요? 특허권을 주시오라고 요청한 사람 본인을 출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내 이름을 써요. 그리고 나서 출원서에 법정 대리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변리사 되시면은 근데 이거는 변리사 돼도 잘 안 해. 이건 직원분들이 해주셔서 변리사는 잘 안 쓰는데 여기에다가 어머니를 꼭 쓰셔야 된다. 이거 안 쓰고 자기 혼자 써 있으면은 방식에서 잘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머니로 써서 어머니가 제출해야 돼, 이 서류를. 그게 이 라인. 그 다음 여기까지 갑시다. 어머니 없이 지 혼자 했어. 그러면 이건 중대한 하자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너 도와주려고 할 정도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해서 이쪽으로 빠집니다. 절차 무효 사유. 참고로 이것도 말 나온 김에 갈게요. 이거 나중에 또 할 건데 지금 뭐 스피드하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배울 게 밑에 쪽에서 어떻게 절차하는지도 배우고 위쪽에서 어떻게 절차하는지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대리인이 하는 절차도 배우게 되고 특허청이나 심판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서 서류를 반려해. 절차를 무효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본인한테 별로 안 좋은 결과를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특허청에서 나오는 처분의 결과 뭐 반려, 무효 아니면 결정, 심결 단어들이 좀 여러 개 있어. 우리가 하는 절차도 출원, 청구, 신청 단어들이 여러 개 있듯이 그런 것들은 네이밍처럼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나중에 익숙해질 겁니다. 여기 반려라는 처분과 무효라는 처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기분 나쁜 거야. 나한테는 이제 좋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저런 걸 배워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저걸 안 당하게 해드리려고 변리사의 기본 자질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려당하면 여러분들 잘리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국가기관에서는 나한테 좋은 거 하는 건 상관없고요. 좋은 게 이런 거야. 특허 결정. 이런 건 상관없어. 나한테 곧바로 줘. 근데 안 좋은 거, 거주 결정. 안 좋은 거, 반려. 안 좋은 거, 무효. 그러니까 네 요구사 안 받아줄 거야. 이런 거. 방식적으로 안 받아줄 거야. 실체적으로 안 받아줄 거야. 이거는 예고 통지해야 됩니다. 예고 통지 없이 곧바로 하면 돈 먹었냐라는 그 국가 봉기 일어나요. 이거를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미리 예고 통지를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 내 생각과 네가 할 말 다 수집해서 증거 남겨둘 테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법원 가서 얘기해봐봐. 나는 어디 돈 먹고 그런 거 아니야. 다 난 깔게. 이게 투명성을 확보해서 신뢰성을 제고해갖고 국가 봉기 안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처분할 때는 반드시 예고 통지해줘야 돼요. 반려하기 전에 나 이런 거 반려사유 있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반려사유 통지하고요. 제가 어디에서 뭐 이유라고도 할 건데 사유하고 이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절차 무효사유 통지합니다. 뭐 사유하고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고사항을 미리 해줘. 너 지금 미성년자 같은데 19세 미만 같은데 너 17살인데 왜 부모님 안 모시고 왔지? 나는 너 17살인데 부모님 안 모시고 왔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해준다. 예고 통지를 한다. 노안이 오셨나? 저 민증 보면은 21살인데요?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게 예고 통지를 해주는 거. 근데 이랬을 때 얘하고 스펙트럼이 다르다 그랬잖아. 취급이 다른 거야. 얘는 사유가 중하고 얘는 사유가 경해요. 그래서 얘는 예고 통지가 나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수정을 한다는 게 법조문에서 보정, 정정 다 같은 소리예요. 이게 수정한다는 거야. 너 왜 17살인데 법정대 안고 왔어? 노안이시네? 저 21살인데요? 그게 반박하는 거예요. 21살인데 왜 저보고 17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박.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 모시고 올게요. 그게 수정이에요.
수정이 뭐라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출원서 처음에 낼 때는 어머니 안 썼는데 지금이라도 출원서를 수정을 해갖고 어머님 대신 지금이라도 쓰겠습니다. 이걸 보정이라고요. 사유가 좀 경한 것은 수정의 기회를 줍니다. 잘못된 건 맞는데 스펙트럼을 나눠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 얘는 수정 기회 안 줘요. 사유가 중해서 바꿀 기회 안 줍니다. 무조건 바꿔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얘는 반박만 돼요. 근데 법학이 처음에 입문 단계 할 때 짜증나는 게 이런 건데, 여기선 반박한다는 걸 소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달라고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물리적 시간이 지나면 네이밍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미성년자였어요. 여기까지 조문 노트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조문 노트를 푸시면 머릿말에 프리페이스가 머릿말인가 보죠? 프리페이스에 영어도 머리라고 하나 보죠? 페이스? 네, 페이스에다가 그 두 번째 줄에 2022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했다가 이 이후에 만약에 개정이 되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바뀌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입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시험 범위는 내년 1차 시험을 보통 2월에 합니다. 2월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되는 거고, 중간에 개정이 되면은 그게 시험 범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 넘어가고, 이것도 입문 강의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특허법 실용실험법인데 이런 걸 상위법령이라고 하고, 상위법령 아니라 하위법령이라고 있습니다. 하위법령도 법입니다. 시험범위입니다. 무수히 많은 하위법령들이 있는데 저 믿고 나머지는 제끼고 몇 개만 좀 넣어놨어요. 이 특허법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징수규칙, 하위법령으로 있습니다. 대신 하위법령은 입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연 말당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까지 통과시키면은 한 세월 걸릴 것 같은 것들을 좀 밑에다 빼놨다 했죠. 개정의 편의성을 금방금방 개정하게 하려고. 그래서 변리사가 돼서도 잘 모르는 지역적인 것이 많아서 시험 문제에 출제 가능성 있는 것들은 몇 개 없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그 몇 개 추출해서 할 건데 조문 노트에는 일단 다 수록을 좀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는 아니고요. 더 많은 하위법령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허가 등에 따른 존속행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은 이건 법령도 아니야. 이건 예규훈련고시라고 해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법이 아니어서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상하게 출제가 가끔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저희가 올해 한 11월, 12월 중에 심사기준 정리강의라고 합니다. 그거 법 아니거든, 심사기준. 나중에 여러분들 변리사가 되면 변리사 실무 매뉴얼이지 법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문장들이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고 삼아서 제가 좀 잡아드릴 겁니다. 근데 심사기준 여기 안 넣었어요. 너무 두껍거든. 그건 나중에 11월, 12월에 정리 따로 해드릴 겁니다. 필요한 법이 아닌 예규훈련 고시도 넣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실용신안법. 그 다음에 실용신안법은 하위법령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얘네들은 특허법하고 차이점만 비교하면서 우리가 1시간만 강의를 할 건데 하위법령도 많이 안 넣어놨습니다. 시행령만 하나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발명진흥법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그 삼성전자에서 그 소송 걸어갖고 뉴스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직무발명의 보상체계 얘기하는 겁니다. 월급 받고 발명을 했을 때 회사에서 월급을 줬기 때문에 특허권이 걸리는 회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대신 발명자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조금 줬다 하면 발명자가 소송 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 절차인데 얘가 과거에는 특허법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소송이 많이 생기니까 삼성에서 나온 분도 소송하고 LG에서 나온 분도 소송하니까 특허법을 조그맣게 있으면 안 되겠다. 법을 더 만들어서, 법을 더 만든다는 건 약속을 미리 만들어서, 약속을 만들면 서로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이라는 것은 약속이 없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 체계를 체계화하게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발명진흥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얼마 안 됐거든요.
역사적으로 발명진흥법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때까지는 시험 문제 나왔어, 이 내용이.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시험범위 원칙 그대로 하면 이건 이제는 더 이상 특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범위 바뀌야. 근데 과거에 조금 나와갖고 노파심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강의 때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잠깐 치고 넘어갈 겁니다. 원칙은 시험범위 아닌 게 맞아요. 그리고 말 나온 게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도 제 기출문제집 보면은 과거 건 뺐습니다, 일부러. 그게 이것도 당장 그렇잖아. 이건 과거에 기출문제도 나왔다니까. 근데 그게 옛날에는 발명진흥법이 없었거든요. 특허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옛날 기출문제는 또 보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내법이고 시험 범위가 법, 판례, 그 다음에 조약까지 조약이 세계적인 동맹법. 그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거 3개만 가져왔어요. 하나가 PCT, 특허협력 조약을 PCT라고 그래요. Patent Cooperation Treaty. 그 다음에 파리 조약, 이걸 파리 협약이라고도 하고 파리 조약이라고도 하고 그 밑에가 WTO, 그 무역 관련된 것 중에 나머지 무역은 관심 없고요. 특허 관련된 무역만 공부를 할 겁니다. 이 페이지 각 법의 제목 밑에 보면 시행 2022년 4월 20일 법률제 몇 조 2021년 10월 19일 개정 써 있는데요. 개정 가로 옆이 개정일입니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 개정일이 언젠지는 관심이 없어요.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건 시행일입니다. 개정일과 시행일이 다른 건 입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남자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은 당장 내일 싸움 나니까 미리 6개월 후부터 남자 못 들어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개정하고 나서 시행을 낮추는 겁니다. 사회 혼란이 나오지 않게 해드리려고. 시행 쪽만 잘 보세요. 우리는 일단은 기본 강의는 2022년 4월 20일 시행법령으로 할 겁니다. 이게 개정되면 시험 범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갖고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야겠네. 1조, 2조, 3조 이걸 조라 그러고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3조 보세요 하면 소통이 돼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법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조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1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항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3조 1항 보세요라고 하면 미성년, 피연적 의견, 피성년 후견을 이걸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의사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3조 1항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다만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앞쪽을 본문, 다만 뒤쪽을 단서라고 그래요. 3조 1항 단서 보세요 하면은 저하고 같이 조문노트 2페이지를 펼치셔서 3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미성년자와 피연자 의견이 독립해서 법률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눈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소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조 올라가면은 두 번째 줄에 1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호라 그래요. 2조 1호라고 하면 발명이란 잘못적 유행 규석 현상의 상적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목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2조 3번에 밑에 줄 보면 가번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목이라고 그래요. 2조 3호 가목. 조항, 호, 목이고 다만을 기점으로 앞에 본문, 단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47조입니다. 14페이지 47조 2항 두 번째 줄에는 다만이 아니라 이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단 후단이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하고 의사소통이 되기 위한 약속 체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조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필기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한 10초씩 커트 부탁드릴게요.